자, 8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방송에 저 흥미유형님이라고 배달 대행을 꽤 오랫동안 하신 분이 있어요. 근데 저분이 좀, 배달일 하면서 이제 좀 진상들을 많이 만났나봐. 네. 그래가지고 좀 쌓인 게 많나봐요. 그래서 제 방송 와가지고 한 번씩 이렇게 사연으로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보면 사실 뭐 서비스업, 저도 많이 했습니다. 오래 했는데 짐승같이 구르니까 많이 봤습니다. 그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진짜 많이 느꼈어요. 근데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서비스업 하시는 분들 사람한테 많이 시달릴 거예요. 서비스업 하시는 분들 대한민국에 굉장히 많아요. 사실 공무원들은 전부가 다 서비스업입니다. 공무원들은. 왜냐면 공무원, 현대의 어떤 공무원 역할이 서비스한 업이잖아. 보면 우리 레인이 경찰학교는 보면 나와 있잖아요. 요즘 시대의 경찰에 나와 있잖아. 서비스. 예. 경찰뿐만 아니라 모르는 어떤 일이 서비스. 우리나라는 생각보다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일이 너무나도 많아요. 아까 말씀드린 배달 일도 서비스업입니다. 예. 근데 우리나라가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서비스업 일을 하다 보면 다 좋은데 좀 인간 같지 않은 사람들 만나요. 인간 같지 않은 사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방송을 하는 것도, 자, 여러분 이렇게 컨텐츠를 만들고 방송을 하는 것도 이것도 어떻게 보면 서비스업입니다. 맞죠? 여러분 얘기 들어주고. 근데 나도 방송하다 보면 도저히 대화가 안 되는 사람들 만나요.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사람이라고 다 진짜 사람으로 볼 필요가 없구나 생각 듭니다. 근데 그런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들한테 내가 사람으로 봐주면서 스트레스를 받을 것이냐.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대화가 되고 선을 넘지 않고, 선을 넘어도 사과하고 받아들일 거 받아들이고 인정할 거 인정해야 됩니다. 네. 함부로 무시하면 안 되고요. 근데 짐승 같은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잘못한 게 뭔지 몰라요. 설명을 해도 몰라요. 선을 넘어도 몰라요. 사과 안 해요. 자기가 억울하다 그래. 그러니까 자기 행동이 정상적인 범죄를 넘어가도 나쁘다고 생각 안 해. 갑질 같은 거면 갑질 자체가 나쁜 건데 갑질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특히 내가 어떤 서비스, 뭔가 서비스라는 목적을 행하는 일을 하게 되면 그런 사람들은 안 보고 싶지만, 정말 안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지만 볼 수밖에 없어. 특히 레이님이 일하셨던 경찰 공무원 같은 경우에 더 심해. 저는 짐승 같은 사람들 만나요. 특히 뭐 경찰 같은 직업의 경우 정말 짐승 오브 짐승들만 만납니다. 네, 인간이기 포기한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도 인간으로 봐줘야 돼. 그럼 얼마나 스트레스 받을까요? 그게 힘드니까 레이님도 이제 그만두고 나왔겠죠. 근데 감히 여러분들한테 이제 어떤 서비스로 일하시는 분한테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런 사람들을 한때까지 인간적으로 보려고 하지 마. 그냥 인간이기 포기했구나. 네, 짐승이구나. 대신에 그 사람들 짐승이라 얘기하면 안 되고, 속으로 짐승. 겉으론 내내 거리면서 차분하게. 짐승같이 군하는 사람한테 차분하게 대하는 게 중요해요. 감정을 내리고, 감정을 배제하고, 차분하게, 네, 마음 없이 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굉장한 내공이 있어야 돼요. 아무나 못해요. 왜 보면, 이게 레인이 공감하실 거예요. 레인님이 보면, 경찰 생활 했잖아요. 그럼 지구대 가보면, 짬밥 높으신 분들 중에 보면, 좀, 정신적으로 좀 약간 문제 있는 정신 착란의 증세를 보이는 알코올 중독 이런 사람들 상대할 때 보면, 좀 짬이 높으신 분들 보면, 적당히 구슬리면서 이 티키타카를 잘 하시는 분도 있어요. 험한 상황까지 잘 안 가는. 레이님도 봤을 거야. 네, 그런 거. 이거 좀 내공이 좀 필요하거든. 물론 좀 안 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서비스 일을 하다 보면 억울한 상황 많이 발생해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사과를 해야 되고, 자꾸 뭔가 좀 구설수에 휘말리게 되고 그런 일이 있어. 그런 때는 내가 저 사람을 싸워서 이기겠다는 생각하지면 안 돼.
어떻게 하면 별일 없이 끝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이 상하지 않을까? 이게 더 중요해. 왜냐? 난 저 사람 상대하는 거 말고도 일을 해야 되잖아요. 예. 안 그래요? 짐승같이 부는 사람들한테 내가 짐승이 될 필요가 없어요. 인간이 되면 되고. 짐승같이 부는 사람들한테 뭔가 대화를 통한다거나 그렇게 할 필요 없고 그냥 적당히 맞춰주면 돼. 적당히. 예. 내가 느낀 게 어떤 그런 서비스업 같은 일을 하면 사람들이 대부분은 정상적인데 그 중간중간에 군데군데 짐승 같은 사람들이 끼어있어. 예. 여러분들 제 방송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억울해 왔다고 뭐 감정 썩나요? 아니잖아요. 그냥 바로 보내버리잖아. 바로 보내버리잖아요. 아무 효과도 없죠. 예. 굳이 인간이길 포기했는데 내가 왜 인간을 되어버려줘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이게 현실에서 접목이 되는 거예요. 현실에서. 문제는 그런 거죠. 내가 어떤 서비스업 같은 일을 하는데 그 짐승같이 구는 사람한테 너무 시달려가지고 내가 나머지 하는 일에 지장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 일을 하다 보면 저런 사람들이 한 번쯤 내가 꼬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식으로든. 그러면 내가 스트레스는 받을 수 있어. 근데 여기서 최소한으로 끝낼 것이냐 아니면 여기 굉장히 시달릴 것이냐 이거죠. 근데 내가 너무 감정을 소비하면 어떻게 됩니까? 엄청나게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시달리면 어떻게 됩니까? 집에 가서도 그 생각 때문에 자꾸 악에 바치고 잠을 못 자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데미지를 최소화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같이 감정으로 맞불 가게 되면 결국이 내 손해예요. 왜 우리 그런 거 있잖아. 뭐 싸우고 갑자기 감정으로 뭐 큰 소리 뻥뻥 치고 저 사람 치니까 나도 친다 하잖아. 뭐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이렇게 뭔가 화를 내잖아. 열이 금방 안 식혀져요. 근데 내가 억울한 걸 뭐 하잖아. 그러면 뭔가 그날 일하기 싫어져. 아무것도 손에 안 잡혀. 이거 아마 흥민 형님도 궁금하시. 그런 일 겪잖아요. 내가 만약에 큰 소리 뻥 쳤어. 그러면 오늘 그냥 배달이고 다 싫다. 그냥 지키고 싶다. 그런 생각 들어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 들 거예요. 일이고 뭐고 다 때려치고 싶다. 근데 거기서 이제 최소화시켜버리면 그냥 저런 사람도 있는가 보네. 저 방송을 해보니까 저도 예전에 막 짜증 많이 내고 했었단 말이에요. 나도 나도 욕박으면 난 한 마리 하면 막 세 마리 받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내가 그 부작용이 심하더라고. 네. 내가 느낀 건 그런 거야. 저런 사람이 안 올 수는 없어. 나도 방송하다 보면 어그로 같은 사람들이 안 올 수는 없는데 가장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책은 저런 사람 처음부터 안 오게 할 수는 없으니까 오더라도 반응을 주더라도 반응을 잔호 안 주고 바로 칼같이 보내버리고 없었다는 것처럼 아무 효과가 없는 것처럼 그냥 자연스럽게 진행하는 게 저도 좋고 여러분도 좋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방송에서 얘기했는데 현실에서도 접목이 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도. 왜냐 우리가 손님들을 뭐 맞이할 때 그 사람이 처음부터 나쁜 사람이 좋은 사람이 판단할 수가 없죠. 어떻게 들어오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손님이 들어와서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열받는 게 있다 하더라도 이걸 감정을 물붙이면 결국엔 내 일에 손해가 돼가지고 내 일을 망치게 된다거나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네. 그 상대방이 짐승처럼 불수록 이성적으로 침착하게 대응해야 돼요. 근데 이게 참 말이 쉽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죠. 사실 한국 사람 중에 이게 되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되는 사람은 되거든요. 네. 일단 상대방이 따지고 할 때 시시비비를 잘 가리는 게 중요해요. 아까 흥민이 형님 얘기했잖아. 그게 확실하게 잘못한 게 없으면 내가 잘못한 게 없으면 내가 화낼 필요가 없어. 감정할 필요가 없어. 아무리 옆에서 뭐가 한다 하더라도
오히려 있잖아, 사람이 있잖아. 그런 일 막 옆에서 막 따지고 들잖아요. 막 뭐라 하잖아. 근데 이 사람이 아무렇지 않아. 아무런 감정이 동요가 없어. 너무 차분해. 그럼 당황해요. 아, 정말 당황해. 뭐지? 내가 이렇게 뭔가 격하게 반응해서 이 사람도 분명히 내한테 맞받아치고 해야 되는데? 왜 가만히 있지? 오히려 당황한다니까. 내가 원하는 거 이런 반응이 아닌데? 저 사람 왜 가만히 있는 거야? 이렇게 나와요. 이미 거기서 먹고 들어가는 거야. 애청자님 안 그렇습니까? 네. 내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내가 잘못한 게 없으면 내가 그냥 멀빤치해서 그냥 좀 굳이 감정을 쓸 필요가 없어요. 네. 그냥 아무렇지 않게 신선처럼 보는 거야. 적당히 받아주는 거예요. 그 사람 아무리 문했다 하더라도. 네. 그렇게 침착하게 대응하면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침착하게 대응하면 좋은 게 뭐냐? 내 감정적인 데미지가 안 들어가요. 거의 안 들어가. 그러면 설령 그런 일이 있어도 해프닝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야. 아, 저 사람도 참 어디 기분 안 좋은 게 있나 보네. 살다 보니까 어디 꼬인 게 있는 것 같아. 내가 우리한테 풀려고 했는데 안 되지.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어디 꽁한 데 있는데 풀고 싶어 여기 왔는데 또 내한테 통할 일 있겠어? 네. 이게 그런 거야.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좀 약간 이성적인 어떤 능력이 바뀌지 않은 감정적인 사람 상대할 때 중요한 게 일단 데미지가 없어야. 네. 데미지가 없으면 해프닝 끝나거든요. 살다 보면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내가 여기서 감정적으로 박아버리면 일질이 굉장히 더러운가 되는 거야. 이 반응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네. 그래서 살다 보면 이런 해프닝들이 많아요.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대부분은 상식선이 끝나지만 상식선이 끝나지 않는 것들도 분명히 있어. 상식선이 끝나지 않는다고 우리가 막 맞불리고 싸우고 막 갈 때까지 가야 될 필요는 없다는 건데 한국 사람들이 마인드가 그런 거 약간 지는 거 싫어하는 문화 있죠. 지거나 속이고 하는 거 싫어하는 거. 내가 억울하면 맞받아쳐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꽤 많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화를 자초하는 거야. 네. 내가 냉정하게 합리적으로 이성적 판단해가 내가 잘못한 게 없다. 내가 문제되는 행동을 한 게 없다. 그러면 저 사람이 감정적으로 네네네. 일단 앉으세요. 일단 기다리세요. 얘기나 들어봅시다. 어떤 것 때문에 그러십니까? 이렇게 차분하게 이제 경청하듯이 들으면 상대방이 그런 거 있어요. 막 내가 화가 나도 그 사람 내 얘기 들어주면 화가 좀 누그러드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뭔가 감정적으로 뭔가 이렇게 따지고 들면 받아치려고 하는 게 있어. 내가 뭐 때문에 그런다고 내가 뭐 잘못했고 그래? 이 사람 미쳤네. 이런 식으로 받아친다. 그러면 이게 격해지는 거야.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짐승같이 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성이 그걸 놔버린 사람들. 네. 사는 게 뜻대로 되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 어떤 그런 서비스업 일하시는 분들 분풀이 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어요. 어쩌다가 한 번씩 걸릴 수 있어. 그럴 때 여러분들이 훌날리지 말라는 거. 절대로. 여러분들 거기에 막 감정적으로 소비하고 스트레스 받으면 여러분 힘들잖아요. 네. 그렇다고 내가 이 일을 던지고 나올 수 없잖아.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이번에 한 번 왔다고 다음에 안 오는 게 아니에요. 또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너무 감정 소비해가지고 내 감정을 좀 이렇게 데미지 있게 하지 마시고, 네. 그 흥민경이도 마찬가지로 설령 그렇게 나한테 뭘 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세상에 또라이는 많으니까, 짐승들은 많으니까, 사람도 사람다운 생각 못하면 짐승이지. 사람의 형상을 한 짐승이지. 저게 어떻게 사람이냐. 저 사람도 참 골치 아프겠다. 저렇게 사는데. 그냥 이렇게 좀 해프닝을 넘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게 정말 중요해. 이걸 뭔가 큰 화를 만드느냐, 해프닝을 넘어가느냐. 그건 본인한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함부로 일하다가도 좀 또라이 같은 사람 만나도
대통령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편하니까. 아무튼 제가 얘기하는 거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8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